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계속할게요. 호오포노포노의 비밀.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별난 심리치료사. 이 부분 시작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조비테일 님이 이 휴렌 박사를 찾으려고 모험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조비테일 님이 이 휴렌 박사를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을 했어요. 사립 탐정이라도 고용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느 웹사이트에 협력자로 올라와 있는 휴렌 박사님의 이름을 발견했어요. 전화번호는 없었지만 이메일로 그에게 상담 의뢰를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조비테일이 이메일로 휴렌 박사님에게 상담 의뢰를 합니다. 상담은 보통 인터넷이나 팩스로 이루어집니다. 미리 상담 내용을 저에게 제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거리나 걱정거리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에 들어가 명상을 통해 신성에게 지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메일을 통해 의뢰자분과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 과정을 설명을 해줬어요. 참 이상하죠?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메일로 자기 걱정거리나 문제거리를 자신에게 주면 자기 혼자 명상에 들어가서 신성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거를 다시 의뢰자분에게 알려준대요. 너무나 쉽게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무튼 조비테일님은 이 휴렌 박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즉시 이메일로 보내 상담 의뢰를 했어요. 그 상담 의뢰 내용은 자기가 현재 지금 40kg을 감량을 했는데 아직 6에서 7kg 정도를 더 빼야 한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이런 식으로 휴렌 박사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대요. 그 답장 내용은 이래요. 답장 잘 받았습니다. 그 사람 괜찮아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오더군요. 당신의 몸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몸에게 말씀해보세요. 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어떤 식으로든 내가 널 학대한다고 느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라고 말을 해보래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당신의 몸을 찾아가세요. 사랑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6에서 7kg 정도를 더 빼야 한다는 고민을 상담 의뢰했더니 휴렌 박사님이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몸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 몸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학대했다면 부디 날 용서해줘. 하고 사랑해주고 감사를 하래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팁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블루솔라 워터병. 예전에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 대해서 읽으셨던 분들은 이 병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병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뒤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병은 파란색 유리병이에요. 여기에 물을 넣고요. 코르케 마개로 봉한 다음에 햇빛이나 백열 등 밑에 최소한 1시간 정도 놓아두었다가 마시면 우리 몸이 정화되고 좋아진대요. 무의식 속에서 되풀이되며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물로 목욕이나 샤워, 요리, 빨래 이런 거에 사용해도 좋대요. 네. 저는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휴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억을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물을 먹으면 왠지 정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조비테일님은 평화로움을 느꼈대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 몸을 사랑해주세요. 이 말은 마음은 편안해지만 내가 6에서 7kg을 빼는데 해결책이 될 수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답장을 보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대요. 이번에 돌아온 그 휴렌 박사의 답장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나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내달라고 신성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마음을 최초의 제로 상태, 즉 공의 상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신성이 나를 창조할 당시에 바로 그 상태, 신성한 자아가 됩니다. 문제는 바로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나는 신성이 나를 창조할 당시에 바로 그 상태, 신성한 자아가 된다고 합니다. 휴렌 박사님의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조비텔름은 여전히 그의 말이 이해가 안 갔대요. 그래서 다시 답장을 쓰면서 조비텔름이 휴렌 박사님에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그가 하는 일을 책으로 펴낼 수 있는지 물어보았대요. 정신병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치유법을 알려준다면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답장에 그렇게 썼다고 말을 해요. 그 메일을 띄우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런 답장이 왔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 또한 기억이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호호포노포노를 수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정보를 나누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란 참으로 어렵대요. 사람들에게 호호포노포노를 설명한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을 해방시킬 수는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체험해야지만 가능한 거라고 합니다.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호호포노포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걸 권하지 않는데요. 대신 타인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치고 우선 그들 자신을 해방시킨 뒤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왔어요. 이런 답장이. 멋지죠? So cool. 조비텔님은 그 전에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책을 쓰면 저절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워크숍도 인기가 많아질 텐데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휴렌 박사님은. 휴렌 박사님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런 인식 또한 기억이래요. 이것도 정화해야 할 대상이고 우선은 너부터 정화를 하래요. 결국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잘하면 저절로 주변 사람들은 변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멋지죠? 그래서 조비텔님이 다시 이메일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21일 마침내 조비텔님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를 합니다. 통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대요. 조비텔님이 휴렌 박사님에게 심리치료사로서 자신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휴렌 박사님이 짤막하게 자신의 행적을 설명을 해줍니다. 휴렌 박사님은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 의사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았대요.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벼들까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대요. 그곳은 거주지로도 일터로도 방문할 곳으로도 결코 유쾌한 곳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때 휴렌 박사님은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기록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네,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단지 기록된 차트만 보고 혼자 치유를 했대요. 그러자 몇 달이 지나자 수갑을 찼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독한 약을 먹었던 사람도 복용하는 약이 줄어들었고 통제 없이 절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대요. 그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결근과 이직이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퇴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직원이 남아 돌아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대요. 현재 그 병동은 환자가 없어서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비텔님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럼 도대체 당신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도 않고 치유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휴렌 박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한 것 뿐입니다. 공유한 부분을 정한 것 뿐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공유한 부분을 이게 축적된 우리의 관념, 집단의식, 사고방식, 고정관념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겪었던 체험, 경험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를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렸을 때 잘못 배웠다. 어린 시절에 그 못 배웠던, 부족했던 그 결핍이 지금의 그 범죄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하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인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유된 부분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 나고 결국에 과거에 속박되어서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정신병원에 미치광이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이들은 왜 이런 미치광이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가난했거나 부모님이 사랑을 주지 못했거나 과거의 어떤 모습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런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본인 스스로도 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는 치료사,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생의 기억, 사회적인 배경, 집단의식, 그리고 병원의 물리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공유된 기억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 공유된 기억들을 정화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조비텔님은. 조비텔님은 휴렌 박사의 말이 선뜻 이해되지가 않았대요. 그러면서 휴렌 박사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라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말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만지는 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말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누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사고도 났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 책임인가요? 그런데 휴렌 박사는 그 문제가 발생한 곳에 당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경험하는 모든 것은 100% 나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예외는 없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너무나 다른 거예요. 30년 넘게 각자의 사고방식과 30년 넘게 다른 문화의 집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새로운 집안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내가 지금 듣고 보고 느끼고 만지는 모든 경험이 결국 내 책임이니까 그 사람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이 결국엔 내 문제, 내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결혼하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것을 고집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 것이 옳다고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싸우면서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더라고요. 반대로 또 남편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남편의 문제예요. 서로의 사고방식,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고집하는 이상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생활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래, 내 책임이다. 나의 모든 책임이다. 100% 책임이다. 라고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책임이라고 하니까 그게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에 어떤 여자분이 아이스 커피를 먹고 그거 다 먹은 플라스틱 컵을 그냥 그대로 벤치에 두고 버스를 타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여자분을 탓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과연 후렌 박사가 말한 이게 과연 내 책임일까? 이걸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주변에 쓰레기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그 플라스틱 컵을 버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 제가 그거를 계속 갖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휴렌 박사가 말하고 있는 전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을 내가 몸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비텔님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수용하기는커녕 이해하기조차 힘들었대요. 하지만 점차 휴렌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호오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내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내 인생을 치유하듯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면 그가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부터 치유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읽는 저는 아직까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야겠죠. 조비텔님이 휴렌 박사님에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물어요. 그러자 그는 한자의 기록들을 보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대요. 그게 다인가요? 조비텔님이 물어요. 그러자 휴렌 박사님이 그게 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너무 간단하죠. 내 안의 기억을 정화하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하면 된대요. 조비텔님은 휴렌 박사와 얘기하면서 내내 혼란스러웠대요. 이제 이른이 다 된 휴렌 박사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현자로 보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치광이로 비칠 게 틀림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그 인식의 정도에 따라 현자로 보이기도 하고 그 현자가 진짜 미치광이 약간 정신줄 놓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는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인식, 나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이 우주에는 모든 일이 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인지하는 것은 그 모든 일 중에 수백만 분의 1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서 전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가 공유된 부분,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다 나의 책임이니까 그 부분을 정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